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3주 정도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제 CSS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 중이어서, 계획에서는 없었는데, 사이트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번 작업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뭐, 패럴럭스 좀 작업하고, jQuery 같은 거 좀 작업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사이트 만들 쪽으로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왜냐면 찍는 사람도 지겹지만 뭐 듣는 사람도 똑같은 사이트만 만들면 좀 지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위주로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위주로 작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런 코딩 관련된 튜토리얼이 엄청 많죠. 엄청 많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뭐 제가 뭐 상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가 차별점을 좀 두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가려고. CSS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기본적인 거는 많은 튜토리얼이 있지만, 저는 이제 요번에 좀 더 재밌고 그다음에 포폴에 쓸만한 것들, 특히 또 뭐 재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이제 튜토리얼 사이트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하나씩 넣으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작업할 건지를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CSS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이트 메가박스 사이트 만들기, 그 다음에 디자인도 한번 했었고요. 디자인도 해서 디자인 관련된 거 여기 또 작업했었고요. 뭐 웹사이트, 웹표준 사이트 만들기. 현재는 뭐 웹표준 사이트 만들기를 제일 많이 보십니다. 통계를 보면 요게 제일 많이 보고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금 또 보면 2019라고 적었지만 지금 또 보면 좀 더 아쉽긴 해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웹표준 사이트도 다시 뭐 2020년 버전, 21 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패럴럭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다른 사이트는 없죠. 그래서 요것도 좀 더 다시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 부분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아마 다 깨질 겁니다. 그래서 왜 깨지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요것도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맞게 곡에 맞춰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애니메이션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화면이 커졌다 작아지고 요 밑에 이렇게 뭐 빨간 알약 같은 것들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플래시로 많이 작업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플래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CSS 애니메이션이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제2의 플래시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도비에서 뭐 애니메이트 CC 같은 거 만들긴 하지만 반응이 영 시원치 않죠. 쓰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제 CSS3가 그 역할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SS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CSS 같은 거 작업하게 되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CSS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2018년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다시 1년 정도 돼가죠. 근데 새로운 CSS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대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코드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CSS보다는 jQuery, 뭐 GSAP, 트윈맥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애니메이션도 사이트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튜토리얼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노가다 CSS부터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운 CSS까지 난이도를 정해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그런 거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가서, 그래서 CSS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난이도를 해놨죠. 별표시 같은 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난이도를 참고해서 작업할 거고,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응용해서 좀 더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포폴에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이트에 적용을 시키거나 실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실제 작업할 때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한 5년 전, 뭐 10년 전만 해도 익스플로러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호환성 맞추기 위해서 익스플로러 버전부터 6, 7, 8, 9, 10까지 맞추는 작업이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CSS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익스플로러 9 이상은 지원을 해요. 웬만한 것들은 물론 지원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크롬을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는 당연히 최신 소스가 제일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성 지키는 게 주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최신 소스를 써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배우시게 될 텐데 뭐 배울지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샘플해 보시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해놨는데요. 가장 기본 애니메이션을 배우게 될 거고요. 기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애니메이션들 그 다음에 뭐 그냥 로딩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좀 더 원을 많이 그려서 이런 웨이브 춤추는 느낌의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3D까지 써서 이런 식으로 큐브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뭐 이렇게 로딩 소스에서 많이 쓰는 이제 꼬리가 돌아가는 뭐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CSS 레퍼런스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을 우리가 참고할 겁니다. 이게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완벽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완벽하게 만들고 취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계속 살을 입혀서 덮어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 잡아서 이렇게 한번 싹 만든 다음에 기본적인 거 넣고요. 안에 내용들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저도 보충해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것들을 보면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 사이트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적용하는 방법들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코드펜 웹 스토리보이 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작업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CSS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이런 효과들 있죠? 이 마우스 오버 효과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마우스 오버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강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 아니어도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뭐 재밌는 것도 만들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은 jQuery랑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 제가 지금 키우는 강아지고요. 네, 이런 것들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CSS 애니메이션보다는 jQuery 애니메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패럴러스 쪽에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 쪽에서 만들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로켓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다 CSS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같이 작업해 볼 거고요. 이제 SVG 같은 경우도요, SVG도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SVG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도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 보게 되고요. 이런 레이어 팝업도 당연히 CSS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네, 이건 간단한 거니까. 요거 말고, 물론 jQuery도 접목이 돼 있어요. jQuery 접목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메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도 CS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재미로 만들어 보면 좋죠. 문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범위를 나가게 되면 이쪽에 가서 여기 오시게 되면 수업하는 예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최신 소스를 써서 사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실제로 CSS로 반응형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한 3-4시간짜리인데 이것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할 거는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다 순수하게 CSS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하루에 하나씩 더 올릴 예정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더 영상이 기대되거나 빨리 보기를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가 이제 알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술 마시지 않고 이런 거 하나씩 찍고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영상을 올리는 게 뜸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요거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뭐 인스타그램 보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잠시 동안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 뭐 전철 타거나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면 네 여기에서 스터디 이제 언더 포폴을 만들 거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스터디에 와셔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코드펜이라는 걸 쓰게 될 겁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제 저희 영상 보시면서 뭘 보게 됐냐면 우리가 처음에 블라켓 써봤고요. 서브라임 써봤고 아톰은 안 써봤죠. 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써봤고 코드애니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요. 여러 가지 써봤는데 물론 뭐 노드패드나 그 다음에 에디터 플러스 같은 거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실무에서도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드림위버 이런 거는 안 썼는데 어쨌든 그런 거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코드펜도 그런 에디터의 일종입니다. 근데 얘는 기능이 남들이 해놓은 코딩을 서로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회원가입하시게 되면 U펜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편하죠.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 이번에는 이 코드펜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될 겁니다. 코드펜을 이용해서. 그래서 코드펜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될 거고요. 뭐 간단해요. 이거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가셔서 사인업 누르신 다음에 뭐 이메일로 로그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SNS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이제 CSS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우니까 CSS 속성 중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뭐 이제 컨텐츠 요소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여기 정리가 싹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써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딜레이라는 게 있어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준 겁니다. 시간차를 줘서 작업해 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제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걸 보셔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랑 같이 CSS 애니메이션을 따라 해보 애니메이션 디렉션이라는 게 있고요. 디렉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리버스 방향 설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리버스를 클릭하면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방향 설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시려면 이게 지속 시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움직이는 시간 이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얘는 느리죠? 얘는 5초 동안 작동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 모드라고 작업해줘서 여기에 보시면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요,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실제로 요런 예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HTML 태그가 뭐뭐가 있고 속성이 뭐뭐가 있어서 그 하나하나 예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HTML, CSS는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뭔가 만들었을 때 그거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빠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 애니메이션에 수십 번, 수백 번 쓸 이런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도 설정할 수 있구나,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애니메이션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플레이 스테이트 누르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작동시켰을 때 정지시키는 기능도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을 작업했을 때는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똑같이 저렇게 움직였는데 움직임의 효과를 다르게 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만 살짝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20번째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용시켜주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그런 거 위주로 작업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니메이션을 움직임을 주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스텝, 엔드, 스타트, 스텝 4,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나중에 예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큐빅 버지니아라고 해서요, 버지니아 효과가 있는데 곡선 같은 걸 버지니아 효과로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을 큐빅 버지니아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작업할 것들은 CS3입니다. CS3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기능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글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글라디언트. 이거는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해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 포토샵에서 했던 것들을 소스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디언트 효과.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있는 방법, 웹킷 리니어를 이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 레프트 탑, 레프트 라이트 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오셔가지고 결과를 보면서 예제 소스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셔도 이해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제를 이렇게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왜냐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요, 내가 구현하고 싶은 그런 동작들을 실제로 코딩으로 옮기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CSS 애니메이션을 몇 년 동안 이걸 강의하고 해봤지만, 저 움직임을 CSS로 어떻게 줄까? 라고 막상 고민해보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공 튀기는 효과,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것들을 구현하고 싶은데 비슷한 게 있으면 이쪽에 소스를 참고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주는데 색을 추가해서 줄 수가 있고요. 색을 추가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의 범위를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0%,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딱 범위를 정해서 색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범위를 경계 라인을 50%, 50% 똑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경계가 생깁니다.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를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건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리니어 글라디언트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경계선으로 이렇게 몇 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픽스드 효과,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스크롤 하실 때 뒤에 배경이 정지된 것처럼 얘가 색깔이 바뀌죠.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얼 글라디언트를 주시게 되면 동그란 글라디언트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라디언트도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 추가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범위도 여기도 똑같이 퍼센트 경계선 똑같이 하시면 이런 모양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거, 이런 것도 해줘서 코너 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것도 이제 패럴럭스 예제에 가보시면 아마 배경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레디어 클라이언트도 픽스드 효과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요것도 새로 나온 건데 리피팅,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시키면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레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이 18개죠. 그래서 18개인데 이거 말고도 제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면요, 계속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시켜놔요. 추가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게 되면 자기께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보더 레디우스 다 아시죠? 네, 보더 레디우스. 이것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도 한번 볼 건데요. 보더 레디우스가 어딨남?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도 모서리 굵어 쓰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우스 오버하면 움직이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나뭇잎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술통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게 나와 있고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양이 되게 제각각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이런 자갈 모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인스타에 가보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가끔씩, 수업 시간에 말로 하기,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요, 여기다가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삼각형 만드는 것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보더 레디우스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레디우스의 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설명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면 야 요게 요렇게 된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엔 레퍼런스에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그대로 아마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예제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저랑 같이 만약에 제 수업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보더 레디우스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네, 박스 섀도우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섀도우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줄 수 있는데 그림자를 줘서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에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 섀도우 같은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나중에 레이아웃 아마 연습할 때 패럴럭스 사이트에 레이아웃 연습할 때 그때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아직은 좀 머나먼 얘기입니다. 네, 아직은 머나먼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라는 게 또 새로 나왔죠. 원래 옛날부터 좀 있었긴 했었는데 이게 필터가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러 효과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밝기 효과, 그 다음에 뭐 대조 효과, 그 다음에 글레이스케일, 뭐 휴 로테이트, 그 다음에 인버트, 반전 효과, 오페시티, 뭐 그다음 세츄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죠. 세피아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 효과 같은 게 나와서 이런 것도 한번 접목시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들은 워낙 최신 소스이기 때문에 아직 실무에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만드는 거 이게 CSS로 다 구현이 가능해졌어요. HTML로 만들어서 그리드 작업해주는 것들을요 엄청나게 속성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드는 아직 써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 2년 후에 계속 하고 있다 하면 그때쯤이면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 믹스 브랜드 모드라는 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얘기하면 브랜드 효과 그거 비슷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혼합했을 때 나와주는 그런 효과들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바뀔 때마다 효과는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런 거 이미지 믹스 브랜드 효과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랜스폼 이거 빠지면 또 애니메이션은 끝이죠.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트랜스폼인데요. 요것도 뭐 로테이트 아니 트랜스레이트 그 다음에 이동시켜 주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Z 값 주는 거 3D까지 구현할 수 있고요. 스케일 표현해 주는 거 여기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런 것들 X축 Y축 표현해 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D까지 넣어서 작업해 주는 이 부분 3D까지 표현해 준 거고요. 스키 기울기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트랜스폼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오리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건지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리진도 되게 중요합니다. 트랜스폼 방향 설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3D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을 살짝 스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 트랜스폼 스타일도 당연히 알게 될 거고요. 트랜지션 움직이는 속도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는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몇 개나 찍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니메이션 위주로 작업이 될 거고요. 모든 정보들은 뭐 유튜브나 이쪽에 다 오픈이 될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은 질문하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코드펜 작업한 거 소스 그대로 주소 넣어주시면 저도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주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정도 이제 CSS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건데, 네, 같이 잘해서 좋은 결과물들이나 자기가 응용해서 만든 것들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작업할지 대충 감은 오셨죠? 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다른 거 할 말은, 다른 거 뭐 할 말은 크게 없습니다. 네. 크게 없어요.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CSS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